60대인데 무릎이 80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병원에서 이 말을 들은 분이 계실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나이와 상관없이 먼저 늙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20년 전과 비교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떠세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게 예전만큼 쉽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힘들어졌다면 그건 관절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관리만 제대로 하면 80대에도 40대 무릎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은 73세에 등산을 시작해서 지금 78세인데 20대 젊은이들보다 더 빠르게 산을 오르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관절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느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것 같고 걸을 때마다 관절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이게 바로 관절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 없어지면 금속끼리 부딪히며 소음이 나는 것처럼요. 우리 무릎도 똑같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아팠는데 참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분들이죠. 초기에만 오셨어도 간단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몇 년을 참다 보니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 예를 들어 피부나 근육은 다치면 다시 자라나지만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초기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계단이 두려워지는 순간, 특히 계단 내려가기가 힘들다면 이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만 유독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내려갈 때는 우리 몸무게의 3배에서 5배까지 무릎에 하중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60kg인 분이라면 내려갈 때 무릎은 180kg에서 300kg의 압력을 견디는 겁니다.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압력을 받으면 당연히 통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타요. 계단은 아예 안 다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계단을 피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허벅지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고 그러면 관절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계단을 완전히 피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특히 난간을 꼭 잡으세요. 난간을 잡으면 체중의 20에서 30%를 팔로 분산시킬 수 있어서 무릎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허리 통증도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디스크가 아니라 주변 근육과 인대의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면 허리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고 뭉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고개를 숙여서 핸드폰을 볼 때 목과 허리에는 정상보다 5배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보통 머리 무게가 세서 5kg인데 고개를 숙이면 20에서 25kg의 압력이 목과 허리를 누르는 겁니다. 하루에 2에서 3시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넘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 불안감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 감각과 근력이 약해지면서 실제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간 누워있게 만들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빠르게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넘어질까봐 외출을 꺼리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관절과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내에 사망하고 50%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것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뒤로 걷기, 눈 감고 제자리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 통증을 그냥 참고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염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 가끔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운동 후에만 약간 뻐근한 정도죠. 이 시기엔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 통증 빈도가 늘어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오래 걸었을 때 확실히 아프기 시작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한 게 보입니다. 세 단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쪼그려 앉기가 힘들고 양반 다리가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4단계,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밤에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기도 하고 다리가 O자나 X로 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1에서 2단계라면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3에서 4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라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작은 통증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영과 스트레칭. 운동하면 관절이 더 닳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관절은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단,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영이 최고의 관절 운동인 이유는 물의 부력 때문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90%가 줄어듭니다. 즉, 70kg인분이 물속에서는 7kg처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관절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근육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수영장에서 걷거나 물속에서 다리 움직이는 운동을 해보세요. 2주만 지나도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수영장 가기 힘드시다고요? 집에서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칭만 제대로 해도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햄스트링, 스트레칭,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에 놀라운 효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 1kg이 줄어들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이 줄어듭니다. 5kg만 감량해도 무릎은 20kg의 짐을 덜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비만인 분들이 체중을 10% 감량했을 때
무릎 통증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80kg이신 분이 8kg만 빼도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진통제가 어디 있을까요? 체중 관리의 핵심은 급격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줄이는 겁니다. 한 달에 2kg씩만 빼도 6개월이면 12kg입니다. 이 정도면 관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공기 크기를 한 단계 줄이세요. 큰 공기에서 중간 공기로만 바꿔도 한 끼당 100칼로리가 줄어듭니다. 하루 3끼면 300칼로리, 한 달이면 9000칼로리. 이게 체지방 1kg입니다. 둘째, 간식을 과일로 바꾸세요. 과자 한 봉지는 500칼로리인데 사과 한 개는 100칼로리입니다. 매일 과자 대신 사과를 먹으면 한 달에 12000칼로리, 체지방 1.5kg이 줄어듭니다. 셋째, 물을 많이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포만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하루 8잔, 2리터만 마셔도 대사가 활발해져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천천히 씹어 먹으세요. 한 입을 30번 이상 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체 근력이 관절을 지킨다. 관절을 보호하는 건 결국 근육입니다. 무릎 주변의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쇼크 업소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 쉬운 하체 근력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서기입니다. 팔을 가슴에 모으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30회,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한쪽 다리로만 일어서기에 도전해보세요. 균형 감각과 근력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벽에 등 대고 앉아있기, 이른바 벽 스쿼트도 좋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마치 의자에 앉은 것처럼 버티는 운동이에요. 처음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30초, 1분으로 늘려가세요. 이 운동 하나로 허벅지, 전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절의 좋은 생활, 습관 운동만큼 중요한 게 일상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앉을 때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무릎과 엉덩이가 90도가 되도록 앉으세요. 다리를 꼬는 습관은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어 허리와 무릎에 악영향을 줍니다. 둘째,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딱딱한 바닥에서 걸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면 충격의 30에서 40%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힐은 무릎에 최악입니다. 굽이 5cm만 높아져도 무릎 압력이 23% 증가합니다. 셋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는 꼿꼿이 쓰세요. 허리를 구부려서 들면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갑니다.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붙여서 들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마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걸어 다니세요.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관절이 굳어집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관절 건강을 결정합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관절도 뼈와 연결되어 있고 뼈가 약해지면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50세 이후
칼슘 흡수율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20대 때 100% 흡수되던 칼슘이 70대에는 50%밖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먹어야 하는 거죠. 멸치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멸치 100g에는 하루 필요한 칼슘의 2배가 들어있습니다. 매일 멸치볶음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멸치를 그냥 먹기 힘드시다면 멸치 가루를 만들어서 국에 넣거나 밥에 뿌려 드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일 때 멸치 육수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멸치 볶음 만드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멸치를 마른 팬에 약불로 볶아 비린내를 날린 후 참기름에 다시 볶고 간장, 물엿, 깨를 넣으면 됩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같이 넣으면 영양도 더 좋고 맛도 좋아집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2주는 먹을 수 있어요. 우유는 더 친숙하죠. 하지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거나 요거트나 치즈로 대체하세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아침에 요거트 1컵, 간식으로 치즈 1조각이면 하루 칼슘 섭취량의 절반은 채울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도 좋아서 일석이조입니다. 두부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특히 칼슘 응고제로 만든 두부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하루 반 뭐만 먹어도 우유 1컵에 맞먹는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 샐러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케일은 100g당 15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건 우유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일 채소 반찬 한두 가지만 추가해도 칼슘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오메가3은 염증을 줄여주는 마법 같은 영양소입니다. 관절염의 핵심은 염증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붓고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오메가3은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는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일주일에 2번, 연어 1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구워 먹어도 좋고 찜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연어가 부담스럽다면 고등어나 삼치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는 등푸른 생선들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특히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자주 드시기 좋습니다.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3의 최고봉입니다. 아마씨 한 스푼에는 2350mg의 오메가3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연어 1토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마씨는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갈아서 드세요. 아마씨 가루를 요거트에 섞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고소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입니다. 호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7알 정도만 먹으면 오메가3 1일,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간식으로 호두를 먹거나 죽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산화 식품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케일 같은 것들이요. 이런 식품들은 관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아침 식사에 과일 1컵, 점심이나 저녁에 푸른 채소 1접시만 추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연골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마르고 약해집니다. 하루 8잔, 약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으로 관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닌 밥상에서 건강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꿔보세요. 관절이 고맙다고 인사할 겁니다.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수영과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움직이고, 체중을 관리하고, 하체 근력을 키우고, 칼슘과 오메가, 3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관절 나이는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을 테니까요. 하지만 관절만큼은 오늘부터 관리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관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